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안전TV.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용산, 분당, 여의도 이렇게 세계 IDC 센터 한 자리에서 이렇게 안전교육을 진행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좀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오늘 이제 이렇게 무더위와 폭염 속에 또 비도 내려 하는 속에서도 열심히 일해 오신 우리 3개 센터에 계신 분들 모두 반갑고 환영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KDFS 사원을 위한 안전교육 시간이에요. 3, 4분기 교육인데요. 재해 예방과 안전을 위한 교육이에요. 우리 이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 교육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안전하게 근무해가지고요. 안전한 일터,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쁜 업무를 접어놓고 여기 참여를 해주셨으니까 적극 참여해 주시고 적극 호응해 주셔서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친절한 고객 서비스 향상을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재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공부하고요. 안전제일 경영으로 성공한 사례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평가 대비 우수 사례를 공유해서 하반기 평가 대비하는데 참고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보건으로 행복한 일터 이런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친절한 고객 서비스 향상이에요. 이 고객 서비스가 왜 중요할까요? 이 고객의 중요성을 분명히 일찍 간파를 하고 여기 열심히 대응했던 그런 분들은 이제 크게 성공을 했어요. 성공하신 분들의 중요한 가르침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월마트를 창업하신 이제 샘월튼님은 우리에게는 고객이 있으며 그 고객은 자신의 돈을 기분 나쁘면 다른 곳으로 간다 이거죠. 그 돈을 다른 곳에 씀으로써 회사의 모든 사람을 해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의 중요성을 일찍이 정확하게 간파했던 이 샘월튼은요. 세계적인 유통회사 월마트를 크게 성공시킨 그런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빌 게이츠예요. 빌 게이츠가 이런 가르침을 줬어요. 가장 많은 불편을 느낀 불평 고객으로부터 가장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 게이츠는 뭐 이렇게 컴퓨터의 그 기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성공을 해서 앞서갔는데 이분은 이제 그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이미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해서 사용해보고 불편을 느낀 고객이 막 불평 쏟아내는 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막 받아가지고요. 그걸 이제 개선에 반영을 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컴퓨터 프로그램 기본 도스를 개발했었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양반은 그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다음에는요. 일본의 요리사가 한 말인데요. 한국 손님들은 단순 솔직하다는 거예요. 맛이 없으면 맛이 없다. 오늘 왜 맛이 이러냐? 이건 맛이 좀 이상하다. 이걸 분명히 얘기를 해주는데 일본 사람들은 절대 불평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전혀 다시는 먹으러 오질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 일본 요리사가 한국에 와서 이제 이런 활동을 요리사로 셰프 활동을 하면서 이 양반이 이제 그거를 확실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발전이 있다는 거예요. 불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발전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남한테 기분 나쁜 얘기를 거의 안 하는 편이어가지고 맛이 없으면 없는 대로 억지로 먹던지 남기든지 하고 가구는 다시 안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이 오히려 불평을 하면은 그거를 이제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객이 불평을 하는 거를 뭐 정말 스트레스 받죠. 고객이 불평을 하면은 불평을 하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불평하는 고객이 있어야 우리가 더 긴장하고 조심하고 열심히 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고객의 불만을 우리가 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객 서비스에서 기본으로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런데
이 고객이 100% 완벽한 건 아니에요. 가끔은 아주 드물게 진상 고객이 있습니다. 우리 IDC 센터에도 와서 괜히 깽판 치고 힘들게 하는 고객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진상 고객을 만났을 때 진상 고객한테 어떻게 당하는지, 또 그 당했을 때 어떻게 진상 고객한테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대응하는 게 현명한 대처인지 오늘 준비한 영상을 같이 보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이게 은행 창구에서 고객 서비스 센터에서 이런 진상 고객을 만나요. 아니 와서 비밀번호를 잘못 눌러가지고 3회 오류 나가지고 이제 도저히 이제 시스템이 잠겨가지고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억지를 부리고 이제 때를 쓰는 거죠. 근데 이 친절한 고객 서비스하는 이 창구 직원은요, 끝까지 동요하지 않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친절하게 고객 서비스 끝까지 잘 감당을 했어요. 근데 이 진상 고객은요, 완전히 사람을 괴롭히는데 이골이 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지금 너 가만 안 두겠다. 응? 그러면서 이제 협박을 하고는 가서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하나 하면은요, 그 은행 본점 게시판에다가 내 어느 지점에 가서 이런 걸 하려고 그러는데 친절하지도 않고 불친절하고, 그리고 안 된다고 무조건 그냥 강압적으로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고 피해를 당했다고 막 그 이제 민원을 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본점의 은행장이나 그 이 간부들은 어떻게 해요? 이 지점장한테 전화 걸려가지고 이거 빨리 해결해라. 어? 그래가지고서 이제 강하게 압력을 하니까 이 지점장이 이 진상 고객을 다시 불러다가 초대를 해가지고 이 여직원을 불러서 사과를 시키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이제 그 사과는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잘 보셨죠? 이렇게 개 진상 손님은요, 이렇게 이제 사람을 이제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를 불순여를 느꼈다고 이렇게 이제 민원을 내서 여기에 이제 불러다 사과를 시키는데 이 여직원이 딱 판단한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냐? 잘못한 게 있나 한번 우리 따져보자 이렇게 해서면은 이게 확전이 되고 시끄러워지고 은행이 전체가 타격을 입을 걸로 생각을 해서 요거를 이제 다독거리고 빨리 수습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이 인내심이 매우 강한 이 친절한 여사원은 이렇게 이제 잘못했습니다 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진상은요, 괴롭히는데 전문가예요. 도저히 맞서서 싸움이 안 되고요. 당해내질 못해요. 왜냐하면은 이런 데서 감정 대립이 되다 보면은 그 지나간 걸 다 접어놓고 요 상황에서 요 순간에 기분 나쁜 표현한 걸 이걸 가지고 또 물고 들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이 문제에 휘말리지를 않으려고 여기서 이제 무리한 요구를 하죠. 응? 그 무릎 꿇는 거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폴더 사과 90도로 숙여서 폴더 사과 3번 하면서 그 잘못했습니다 3번 외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순간에 정말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비밀번호 오류 3번 돼가지고선 시스템에 잠겨버린 거를 이거를 본인이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이제 민원을 내고, 그래서 인사하는 거를 잘못했습니다는 걸 머뭇거리니까 그러면 내가 은행 본점 게시판하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도배를 해버리겠다. 그 이렇게 나쁜 사람을 가만두느냐고 막 이제 민원을 수십 건씩 올려가지고 시끄럽게 만들어 보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걸 수습을 하려고요. 이게 참 고객 서비스가 이래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90도로 숙이면서 잘못했습니다를 3번 외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 문제를 수습이 됐습니다. 근데 이때 다른 직원들이 막 혈압을 올리는 거예요. 왜 우린 잘못한 것도 없이 무조건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해야 되냐. 그리고 특히 이 불만을 제기하는 이 요사원은 이제 신입사원인데요. 아직 고객 서비스에 대한 이렇게 이제 마인드나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상태죠. 그래가지고 막 흥분을 하고 이제 이렇게 기분 나빠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상황은 이제 이게 어쩔 수 없이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수습을 해야 된다는 게 우리한테 이제 고객 서비스 하는 사람들한테 부여된 임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감정 노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내 기분 나쁜 거를 어느 정도 절제를 하고, 그렇게 이제 형식상으로나마 이렇게 사과를 해서 문제를 수습할 수 있는 그 이제 인내심과 마인드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내공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고객 서비스의 가장 중심이 되고 기본이 되고 시작과 끝이 되는 친절한 인사, 이걸 또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인사를 받을 상대방과 눈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눈을 맞춰야지 인사지, 눈을 안 맞추면 인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눈을 맞추고 인사를 하는데요.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해야 돼요. 이게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해야지, 웃는 얼굴이 아니고 너무 심각한 얼굴, 찡그린 얼굴, 슬픈 얼굴로 다 인사를 하면은 인사 받는 사람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하고요. 밝은 목소리로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면서 15도 정도 상체를 숙이는 거예요. 15도 정도 상체를 숙이면서 인사를 하고요. 이제 정중하게 천천히 인사를 하고 이제 일어나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담겨 있는 뜻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어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이런 내용을, 질문의 내용을 묶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한테 친절한 인사로 한 세트로 묶여져 있는데요. 그런 먼저 고객하고 마주치는 상황이 왔으면은 고객을 먼저 발견하고 먼저 이렇게 인사를 시도하는 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엔요, 재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금년도 1분기에 산재 사망자 수가 586명이 나왔어요. 이게 작년 1, 4분기 때 574명보다 12명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2.1%가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거는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금년도 이제 초에 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돼가지고 금년에는 분명히 줄어들 걸로 예상을 했어요. 근데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뭡니까? 이런 재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인명사고가 있고 이렇게 하면은 사업주를 처벌을 하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구속을 하고 인신구속하고 이렇게 처리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법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책임을 다 안 했을 때. 그래서 이제 뭐 금년도 1, 4분기에 막 우리한테 필요한 안전장비도 구입하고 막 안전 환경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하고 돈도 많이 쓰고 노력도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거를 금년에는 분명히 1, 4분기에 산재 사망자가 줄을 거라고 하는데 오히려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뭘까? 전문가들은 깜짝 놀랐어요. 문제는 그렇게 장비를 갖추어서 지급을 하고 환경에 뭐 필요한 이런 도구들 도입하고 이런 걸 해도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데서 문제가 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업주 의지도 중요하지만 근로자의 의지도 중요하다. 이런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교육을 더 열심히 하고 본인들이 잘 지키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또 한 가지. 코로나 후유증으로요. 체력이 저하되어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매일 마스크하고 이제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거기다 2년 반 동안 이제 마스크 하고 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활동이 그만큼 축소된 거예요. 그래서 외부 활동을 못하고 안에 갇혀서 먹는 것만 열심히 먹고 하다 보니까 배 나온 사람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외부에 나가보면은 요새 배 나온 사람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거기다 체력이 저하돼가지고 옛날 같으면은 그냥 걸려 넘어져도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면 되는데 요즘에는 넘어지면 막 크게 다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체력 관리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안전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예요. 자, 우리 이제 실제 재해 사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이 건물 관리 서비스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전등 교체 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해가지고 이렇게 사망했어요. 이렇게 이제 천장에 요 전등 있잖아요. 요걸 교체하려고 요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작업하다가 중심을 잃고 그대로 떨어지는데 이 안전부가 벗겨져 땅에 떨어지면서 맨머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면서 사망한 겁니다. 자, 이동식 사다리는 이 미끄럼 방지 조치를 철저하게 되는데 이게 철저히 안 됐어요. 그리고요. 사다리 작업은 반드시 2인 1조로 해야 된다고 안전수칙이 정해져 있고 제일 핵심인데 이 안전수칙을 안 지켰어요. 그래서 혼자 작업하다 사고가 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요. 안전
뭐 이거 필히 이제 써야 되잖아요. 안전대도 차고. 근데 이 안전모를 쓰기만 했지 이 턱끈을 안 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꾸로 떨어질 때 안전모가 먼저 벗겨져서 나가 떨어지고 맨머리가 그냥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면서 그대로 머리 깨져가지고 내진탕으로 사망을 했거든요. 근데 안전모 쓰라고 하니까 이 저 사달 작업하고 천장에 올라갈 땐 안전모를 필히 써야 되는데 안전모를 쓰기 싫은데 머리도 답답하고 머리 헝클어지고 머리 땀나고 그러니까 살짝 얹어가지고 그냥 올라간 거예요. 살짝 얹어서 써가지고는 그 소용이 없고요. 턱끈을 필히 이걸 조여서 탁 단단히 조여야만 거꾸로 떨어질 때 모자가 벗겨지질 않고 그대로 쓴 채로 머리를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모를 쓸 때는 이저 턱끈을 필히 조여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체력이 저하돼가지고 반사신경이 둔화되고요. 균형 감각이 저하돼가지고 잘 넘어져요. 그리고요, 이 체력 관리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체력 관리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요, 우리가 똑같이 과거하고 똑같이 해도 안 되는 게 나이를 먹으면 여기 이제 다 이제 뭐 40대 이상 이렇게 연세 드셨잖아요. 그러면은 해마다 체력 상태가 체력 관리 저하되고 점점 더 이렇게 노화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체력 관리 열심히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수조 청소위에서 전선 연결 중에 이제 감전해서 사망이 됐어요. 비 오는 날 작업장 바닥에 이제 공조실 내부에 있는 그 습한 상태에서 물 묻은 손으로 이거를 전원을 꽂다가 여기서 이제 감전이 됐습니다. 이 3종 접지 공사를 해서 자 이제 우리 그 저 전기 그 코드 꽂는 자리에는 제3의 접촉점이 있잖아요. 그 제3의 접촉점으로 접속이 돼서 이렇게 접지 공사로 접지에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연결이 안 돼 있었던 게 문제였고요. 그다음에는 표준 안전 작업과 안전 수칙을 게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게시가 안 됐었어요. 그리고요, 누전 차단기를 부착한 이동전선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동전선이 아니었던 게 문제였죠. 그리고요, 전기 작업할 때 이 표준 안전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를 해야 되는데 그 준수가 안 됐어요. 또 하나, 이 전기 작업할 때 특히 경험이 많은 또 이제 상급자나 전문가가 좀 이렇게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하고 코칭도 좀 하고 하면서 비 오는 날 특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비 오는 날은 이제 사방에 물이 있으니까 물은 이제 전류를 막 흐르게 하니까 완전히 전기가 사방 흐르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비 오는 날 특히 조심하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다음에는요, 이 세 번째 사례는 경비원이 야간 순찰 중에 넘어져가지고 사망한 사고가 있었어요. 맨홀에 걸려 넘어져서 이제 머리를 다쳤고 이제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사망했습니다. 자, 여기 넘어짐 요소를 사전에 안전조치를 안 한 게 문제였어요. 여기 분명히 평소에 다니면서 이게 눈에 띄어가지고 요철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이거 위험할 텐데 우리 여기 이제 밤에는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어떤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맨홀과 주변의 요철 부분에 분명히 넘어진다는 거를 평소에 느꼈어요. 넘어질 수 있었는데 그걸 미리 조치를 안 한 겁니다. 그리고요, 이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늘 노력을 해야 돼요. 순찰할 때마다 안전한 통로가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될까를 이거 보고 기억해 주시고 적용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조명등, 이 야간 순찰 때는 이 조명등을 필히 휴대를 해가지고 순찰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이 체력 관리가 필요합니다. 옛날 같았으면 그냥 넘어져도 툭툭 털고 일어났으면 됐어요. 그런데 요새 코로나로다가 체력이 저하되고 그 옛날에 본인이 아니에요. 해마다 조금씩 노화가 돼요. 그래서 체력 관리 열심히 해주세요. 예, 이게 한동안 아주 그 유튜브에 화제가 됐었어요. 한 남성분이 드릴에다가 옥수를 꽂아가 입에다 대니까 드르륵 해가지고 그냥 한 입에 털어서 탁 먹고 그걸 멋있게 자랑을 하니까 이 여성분이 그걸 도전을 한 거예요. 근데 옥수수 알맹이는 떨어지지도 않고 드릴에 머리카락만 감겨가지고 그냥 왕창 이게 뽑혔는데 이렇게 뽑힌 머리는 이게 몇 년 가야 이게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위험한 상황을 접했는데 이거 이제 왜 보여드렸나 하면은 우리가 이런 위험한 모험에 도전하지 마시고요. 안전 제일로 이렇게 철저하게 안전수칙 지키고 위험한 일, 무모한 도전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이제 더운 여름철에는요, 온열 질환을 예방해야 돼요. 온열 질환이 위험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온열 질환, 더위 때문에 더위 먹고 또 이렇게 이제 일사병이나 열사병 걸릴까봐 이렇게 이제 오늘 이 공부를 또 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이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요즘같이 무더위가 계속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무더위 속에 노출이 되면은 일사병 증상이 올 수 있어요. 일사병은요, 이 체온이 37도에서 40도 사이만큼 이렇게 막 올라가면서 땀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게 일사병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열사병이 있어요. 열사병은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가면서 그때는 완전히 마비돼가지고 땀을 흘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일사병과 열사병, 이거를 조심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일사병 증상인데요. 얼굴이 창백해진다든지 이 두통, 어지러움증 이런 게 막 오고요. 피로감, 무기력감 이러면서 구토 증상까지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이제 일사병 증상이 왔다. 그럼 이 시원한 곳으로 옮겨가지고요. 30분 이상 충분히 휴식을 하면서 물, 또 이제 이온음료 이런 걸로 수분을 섭취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일사병을 이렇게 휴식을 통해서 회복이 돼요. 그런데 또 열사병은 좀 다릅니다. 열사병은 또 말이 어눌해지면서 호흡이 이상해지고요. 막 발작이나 이제 경련이나 이런 시력 장애까지도 오기도 하고요. 심하면 이제 의식불명이 되면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사병 증상,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가면서 땀도 안 나고 막 이렇게 마비돼 이런 증상이 오면은 찬물, 또 이렇게 이제 얼음 이런 걸로다가 몸을 막 식혀줘야 됩니다. 몸에 지금 완전히 불덩어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서 이제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이동해가지고 열사병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열사병 이런 피해 입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 폭염주의보가 내리고 그러는데 폭염 안전 수칙은요. 폭염특보 내려진 날에는 이제 야외 활동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뭐 외출을 만약에 해야 돼서 나가게 된다. 그러면 이제 부득이 외출해야 될 때는 이제 얼굴을 좀 완전히 가려지는 이렇게 챙이 긴 모자를 쓰거나 또는 이제 이런 이제 양산을 가지고 간다든지 또 이제 마실 거를 이렇게 미리 챙기는 게 필요한데요. 이 마실 거는 물이나 이온 음료가 좋아요. 여기에 탄산음료나 이제 이렇게 카페인 들어있는 음료는 이 오히려 수분을 뺏어가면서 계속 갈증을 유발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물을 자주 마시면서 이제 여름에 더위 때는요, 이 물을 자주 마셔야 되는 게 몸에서 땀이 계속 배출이 되기 때문에 물을 마셔서 수분을 좀 보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조심해야 될 거, 여름에 더우면은 우리가 이제 모든 냉방기가 풀가동되고요, 선풍기도 다 돌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전류가 부족해가지고 열이 나게 돼 있고요. 장시간 사용하면 여기 열이 나면서 화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선풍기, 에어컨 이거 사용하다가 자리를 뜰 때는 꺼놓고 자리를 떠야 되고요. 더더욱이 특히 조심해야 될 거는 퇴근 시간에 한 번 더 확인을 해가지고 꽂혀 있고 돌아가는 거 이거 없는지 다 확인하고 선풍기 코드를 분명히 빼놓고 이렇게 이제 퇴근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 않으면 계속 혼자 돌아가다가 연락가지고 화재 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우리 회사 안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퇴근할 때 분명히 한 번 더 확인하고 이렇게 잘 단돌이 하시고 퇴근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엔 안전제일 경영으로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회사는요, 안전에 집중해서 아주 성공한 회사인데요. 듀폰이라는 회사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계 최대의 종합화학회사거든요. 여기는 이제 1802년도에 설립해서 화약회사로 출발했는데 220년 전에 출발한 회사예요. 근데 여기는 유명해진 게 세계 최초로 나일론을 개발해서 아주 히트를 쳐가지고 유명해졌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안전을 최고의 경영 목표로 삼았습니다. 안전한 일터가 행복에 직결된다는 걸 일찍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왜 그렇게 됐나 하면은 원래 화약을 만들던 회사였어요.
그래서 안전의 중요성을 절감했죠. 아차, 이거 실수하는 순간 그냥 뻥 터지면은 그냥 전부 다 죽거나 다치거나 날아가고 이렇게 되는 그런 제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전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이제 성장을 했는데 철저한 안전 습관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지금 이제 70개 나라에 진출해가지고 6만 명이 종사하고 있어요. 이 회사는요, 안전을 최고의 가치를 부여를 해가지고요. 여기 보면 항상 조직 문화의 첫째를 안전으로 이렇게 삼고요. 1811년도에 벌써 210년 전에 안전 규칙을 제정을 해가지고 안전사고 제로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모든 교육, 모든 회의 시작할 때 비상구 위치를 확인을 해요. 오늘 교육받다가 비상사태 오면, 화재 나면 이 오른쪽에 있는 전문을 나가서 왼쪽으로 꺾으면 밖으로 연결됩니다 하는 걸 확인을 하고 교육을 시작을 해요. 그런 정도로 관심을 크게 갖고요. 방문 고객이 여기 와서 20, 30분 머무는 동안에도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여기 머무시는 동안에 화재가 나든지 비상사태 나오면은 저 왼쪽에 있는 저 출입구를 통해서 오른쪽으로 꺾으면은 밖으로 연결됩니다 하는 걸 알려드리고 업무를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경영 철학으로요. 직원들의 안전의식 수준을 안전 전문 강사 수준으로 높이자는. 그래서 안전 전문 강사는 사실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저녁에 잠자리 들 때까지 안전만을 거의 생각을 하면서 이동하고 움직이고 눈에 띄는 대로 자료 모으고 이걸 정리해서 이렇게 이제 안전 교육을 해야 될 준비를 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전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전문 강사처럼 높인다는 거죠. 그리고요, 두 번째 경영 철학은 직원 채용이나 보수 교육할 때 수시로 안전 서약을 받습니다. 그 안전 서약은 이렇게 생겼어요. 서약서. 나는 어떠한 불안전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동료의 불안전한 행위 발견 시 즉시 시정토록 알려주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적을 받았을 경우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인 이름 쓰고 사인해가지고 이 서약서를 제출을 해요. 그러니까 늘 이런 준비를 하고 실천할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또 세 번째 규정은 안전 규칙을 위반했을 때는 징계 처분이나 해고까지도 감수하겠다는 서약을 했고 그 서약에 따라서 이거를 감수할 각오를 하고 안전을 지키도록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번째는요. 안전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여기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하면은 모든 작업을 딱 중단할 수 있도록 아주 시스템적으로 이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안전 생활화 실천 운동을 하는데 이 사무실에는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문턱 자체가 없습니다. 이건 이제 철저하게 준비를 이렇게 이제 한 거고요. 또 여기에 유리는 안전 유리용 접합 필름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깨져도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이런 대비를 했고요. 우리 이제 극장에 가면 이런 거 볼 수 있는데요. 비상시 나의 대피로는 어디인가? 이거를 사전 검토하고 숙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어느 쪽으로 나가야 비상구가 있는지를 늘 생각하고 확인하고 기억하고 내 업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연필을 뾰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걸 연필대에 꽂을 때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꽂는데, 그 위로 이렇게 뾰족하게 안 다치게 하려고 이렇게 세워놓는데, 이거 반대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필기구를 꽂을 때 반드시 펜 쪽에 찔리지 않으려면 그 뾰족한 부분이 필통 속으로 들어가도록 꽂는 거를 실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출입문은 항상 자기 쪽으로 당기는 문으로 여닫습니다. 그래서 이 당기면서 열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걸 밀고 나가면서 나가면은 반대쪽에 사람이 있을 때 다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은 항상 당기는 문으로 이렇게 이제 여는 거죠. 물론 이제 양쪽으로 열 수 있는데 당기는 문으로 여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계단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손잡이를 이용하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손잡이를 잡고요. 근데 손잡이를 잡지 않고 평지에 갈 때처럼 이렇게 두 손으로 다 휘젓고 막 이렇게 씩씩하게 올라가거나 내려간다면은 눈에 띄었을 때 벌점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복도 모서리,
복도 모서리에 이렇게 쫙 급히 가다 보면은 반대쪽에서 오는 사람하고 공교롭게 마주쳐서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 부딪혀서 다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 복도 모서리 바깥쪽에 이런 볼록고를 설치해가지고 이 기역자 모서리의 반대쪽에 누가 오고 있다는 거를 미리 알 수 있게 이런 환경을 갖춰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전으로 신뢰를 쌓아가지고요. 이 회사는 지난 220년간 꾸준히 성장을 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을 해가지고요. 70개 나라에 진출해서 6만 명이 종사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요. 지난 210년 전에 안전규칙을 제정하고 안전사고 제로에 도전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안전 최고의 기업으로 이미지를 얻어놨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 가지 생산 제품이 있습니다만은 이 회사의 최고의 중심 주력 히트 상품은 안전 제품이에요. 안전에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이 안전 제품을 구입할 때 그 안전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안전 최고의 회사 제품을 누구든지 쓰고 싶어 하니까 이 안전 제품 판매 1등으로 이렇게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이제 안전사고 없는 이런 회사를 이제 제가 모델로 이렇게 사례를 소개를 드렸는데요. 안전제일 신화에 도전하는 희망찬 기업, 또 다른 기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종사원은 2,000명 미만인 신생기업이에요. 근데 듀폰을 뛰어넘는 안전제일기업으로 분명히 성장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종업계 최초의 안전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KDFS 안전 TV가 지금 열심히 이렇게 알차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종업계에 이런 안전 TV를 유튜브를 활용해서 이렇게 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전 분야 최고의 선진 기업 KDFS 안전 TV는요, 이렇게 우리 지난 3월 10일 날 개설을 했어요. 현재 정기 구독자는 230명이에요. 우리가 한 2,000명 가까이 되는데 아직 10명 중에 1명만 구독을 하고 있어요. 업로드한 동영상이 63편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누적 시청은 이제 7,400여 회 이렇게 이제 누적 시청을 했는데요. 이거 정말 알차게 유익한 내용으로 잘 이렇게 준비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왜 구독자가 230명 뿐이 안 될까 보니까 이렇게 이제 대개 우리 교육하고 나면은 이 교육을 녹화해 가지고 제가 이제 센터장님께 보내드리면 센터장님께서 이제 직원들한테 이렇게 카톡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링크를 보내드리는데 그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시청을 했을 때는 구독이나 좋아요를 누를 수가 없어요. 유튜브가 그냥 이 카톡을 타고 들어온 손님이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안전을 위해서 이거를 잘 활용을 해야 될 텐데, 자, 이렇게 이제 보면은 우리 모든 스마트폰 바탕화면에는 이 유튜브 아이콘이 분명히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딱 터치를 하시면 이렇게 이제 유튜브 화면이 열려요. 그럼 맨 위에 오른쪽에 여기요 이제 현미경처럼 생긴 요거를 딱 터치를 하면은 검색창이 열려요. 그럼 이 검색창을 이렇게 열렸을 때 이 검색창에다가 뭘 입력을 하나 하면은요. KDFS 안전 TV를 입력을 하면은 KDFS 안전 TV가 딱 하나만 떠요. 그러면 요거를 딱 터치를 하면은 바로 이 화면이 열리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안전 TV에 관련된 이런 영상들이 쭉 뜨는데 여기 구독이 있어요. 요 구독을 딱 눌러 주시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구독을 누르면은 요렇게 구독 중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구독 중으로 바뀌었을 때 정기 구독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저녁에 우리 IDC 센터 식구들이 몇 분이나 이렇게 구독 신청을 하시는지 오늘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신청하시는 분들은 우리 IDC 센터 식구들이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갖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상반기 평가 대비 우수 사례를 공유하겠습니다. 우리 상반기에 우리 이제 그 안전관리 품질 개선 평택빌딩이 이제 열심히 좀 개선을 했어요. 이 평택빌딩이 이제 다른 데 비해서는 조금 이제 시설이 좀 취약했어요. 이 평택빌딩이 다른 회사 소관으로 이렇게 이제 일을 하다가 금년도에 우리 KDFS로 편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상황이 조금 열악했던 거를 정비를 좀 대폭 많이 했는데요. 참고로 소개 드리겠습니다.
자, 빌딩 내에 창고가 전체 이제 15개가 있었는데요.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어느 창고가 누구네 담당인지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막 이렇게 이제 화재가 나거나 거기 이제 또 비상사태가 왔을 때 수해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전부 정비를 하자. 전체 종사원이 한 마음으로 일체 정비에 동참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창고에 일련 번호를 붙이고요. 여기 이렇게 이제 내용물을 적어 놓고요. 이 내용들을 그 경비실에서 24시간 공유를 해서 화재가 나거나 수해가 발생했을 때 위기 상황에 대비를 하는 거였죠. 그래가지고요. 각 빌딩에 이렇게 이제 표지판을 설치를 해가지고 여기 어느 부서의 관리 담당이고 이렇게 이제 여기 그 번호대로 이렇게 이제 관리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다음에는 이제 취약구역의 안전을 위해서 화단을 조성한 거였어요. 이 위험물 저장소 인근에 아주 취약 지역이 이렇게 이제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방범 초소 있던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해도 여기 금연 표시를 이렇게 해놔도요. 이게 이제 그 금연을 지키질 못해요. 여기 으슥한 데 와서 그냥 담배들을 피워요. 그래서 이 출입금지 표지판을 초월하는 접근금지 효과를 위해서 여기다 이제 화단을 조성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화단을 조성하는데 이 여기에 이제 유기질 비료를 미리 살포를 하고 뭐 구절초나 뭐 채송화나 이런 여러 가지 채소를 심어가지고 지금 화단을 조성해서 잘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요 여기에 이제 그 추락사고 위험 구간에 대한 긴급 대응이 있었는데 용도 폐기된 방공호 사람이 여기 푹 빠지면 크게 다치는 구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임시로 그냥 낙엽을 쌓아놨던 거를 이거를 다 걷어낸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 보면은 이 용도 폐기된 방공호는 이 길이가 이게 2m, 요 길이가 1.5m, 요 깊이가 1.5m 해가지고 사람 여기 모르고 접근하면 빠져서 크게 다치기 십상인데 여기를 이제 이렇게 철판으로다가 일단 덮개를 하고 안전 위해서 이런 조치들을 이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옥상 관리를 이제 환경 변화를 시킨 거예요. 옥상 관리는 조금 관심권 소외 지역이에요. 옥상에는 이 거미줄이나 뭐 배수구나 이런 청소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 저 눈에 띄는 데보다는 좀 관리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여기 옥상이 이제 위험성에 상존합니다. 이렇게 턱이 딱 있으니까 밤에 이걸 모르고 그냥 여기 걸리면은 그대로 넘어져서 크게 다치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옥상을 좀 더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요. 여기 이제 요철 부분에 눈에 확 띄게 이제 시각 효과에 초점을 둔 이런 이제 페인트 칠을 눈에 확 띄는 색깔로 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옥상 전체에 도색과 청소를 완료해서 좀 개선시킨 이미지를 확실하게 눈에 띄도록 정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 주차장의 입구에 아무 표지가 없어가지고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안전장비를 활용해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방문 고객 차량들이 또 이제 안전하게 위험 대비를 철저하게 해서 사고 예방에 기여를 했고요. 이렇게 이제 안내 표지판 이렇게 설치가 이게 딱 되고 나니까 그 이제 리스크 관리가 되고요.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데 효과를 받습니다. 다음에 여기 이제 주 출입구예요. 여기 이제 주차장 입구 바닥인데 여기가 이제 파여나가 가지고 요철이 심각해서 위험성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렇게 그냥 놔두면은 밤에 안 보이면은 그냥 발에 걸려서 넘어져 가지고 다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비 오는 날 물이 고여 가지고 물이 스며들어서 지하 주차장으로 누수가 되는 그런 구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리스트 보완을 위해 가지고요. 전체 종사 요원들이 한 마음으로 협력해서 이런 조치를 해 가지고 중대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효과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안전하게 정비를 해서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빌딩의 상징인 정문의 철문이 이게 노후돼가지고 녹슬어가지고 완전히 미관이 망가져가지고 첫인상이 망가지는 우려가 있었어요. 이 철제 울타리도 마찬가지로 녹슬고 해가지고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여기를 이제 녹을 제거하고 완전히 도색을 새롭게 해서 이미지를 확실하게 새롭게 쇄신을 하고 나니까 이 빌딩 가치가 향상이 되고요.
고객 만족도를 향상하고 이미지를 높이는 데 이제 효과를 본 겁니다. 다음에는요, 이 충돌 우려되는 모서리 한번 이미 부딪혔죠? 이 모서리 부분을 이제 정비를 하고 이렇게 표지판을 붙여가지고요, 보행자나 지나가는 장비 충돌 우려가 있는 이 모서리 부분에 위험 대비 안전 조치를 했어요. 그리고요, 여기 이제 여기도 한번 차가 긁어가지고 이렇게 망가졌는데 이 부분을 정비를 하고 표지판을 이렇게 확실하게 정비를 해서 이렇게 이제 세심한 배려를 해가지고 이미지를 개선시킨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장애인 주차장이 이렇게 관리가 좀 지저분하게 된 거를 청소하고 도색을 해서 완전히 산뜻한 주차장으로 이렇게 정비를 했어요. 흡연 지정 구역도 여기 좀 지저분하게 관리되는 거를 청소하고 도색을 해서 완전히 산뜻하게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풍수에 대비 모래주머니를 제작을 해서 이런 모래주머니를 이렇게 비치를 하고요. 여기 그 장마 때 폭설 이런 경우에 이 재난주머니 모래주머니를 급한 대로 우선 사용하시고 사용 내용만 소장한테 알려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소장 이렇게 이름으로 이제 이런 공지를 했어요. 물론 이제 연락되면은 같이 가서 안전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요, 여기 이제 그 지하로 내려가는 지하 주차장에 빗물이 타고 쭉 내려오다가 여기 이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게 이렇게 집수덩이 되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가 좀 위험해가지고 이걸 쫙 정비를 해가지고 이 집수정에 이렇게 사람이 걸려 넘어지거나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안전 정비를 전부 한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렇게 우리 지난 4년 동안 품질 평가 4연패를 했는데 올해 5연패 달성을 위한 열정으로 이렇게 이제 이런 안전 표지판 다 산뜻하게 정비하고 이러면서 이런 노력을 하면은요, 우리가 이걸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점검반이나 평가위원이 와서 보면은 그 우리의 정성과 노력을 다 눈으로 보면 느끼게 돼 있습니다. 알게 돼 있습니다. 이 사진만 봐도 이렇게 느낌이 오는데요, 실질적으로 감독자 오면은 그거 다 인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과 행복을 위한 우리들의 정성과 노력을 이 하반기에도 같이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보건으로 행복한 일터를 공부하겠습니다. 100번 김구 선생님의 그 가르침 중에 저는 이게 참 눈에 팍 띄었어요. 얼굴 좋음이 몸 좋음만 못하고 몸 좋음이 마음 좋음만 못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얼굴보다 몸이 중요하고 몸보다 이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이렇게 강조를 하신 말씀인데 이 세 가지 다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짱 좋은 얼굴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 얼굴은요 성형수술하고 뜯어 고쳐서 얼굴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웃는 얼굴이 밝은 얼굴, 여유롭고 넉넉한 긍정의 얼굴로 보여줄 수 있어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40대 이후에는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40대 이전까지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얼굴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좌우하지만 40대 이후에는 얼마나 표정을 밝은 얼굴, 따뜻한 얼굴, 밝은 얼굴이면은 표정이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더 웃는 얼굴을 하는 게 얼짱이 되는데 효과적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몸 좋음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몸짱. 근데 몸짱이 되기 위해서는요, 체력 관리를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그 코로나 때문에 지난 2년 반 동안 많이 활동이 위축돼 있었는데 이제는 좀 체력 관리를 좀 열심히 해가지고요, 체력을 튼튼하게 해야 그 순찰 돌다가 넘어지거나 이렇게 길 가다가 넘어져 다치고 크게 다치고 이런 일 없도록 체력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요. 근데 체력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균형 있는 섭취가 필요합니다. 균형 있는 섭취를 하시고 또 하나는 균형 있는 섭취보다 또 더 중요한 거는 이거를 충분히 식사 시간 20분, 30분 이렇게 좀 충분히 씹어 삼켜서 음식을 분쇄를 하고 내 입에서 나오는 침이 섞여서 넘어가야 속의 위장계통의 모든 질환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 섭취와 충분한 이렇게 이제 식사 시간을 좀 가지고 씹어주시는 거. 또 하나는요, 누주걸산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나이 좀 먹고 나면은 건강검진 받을 때마다 성적표 받으면은 이제 모두 문제 있고 모두 문제 있고 모두 문제 있다고 보통 나와요. 그거는 운동이 부족하니까 관리 잘하고 이렇게 이제 체력 관리하라는 표시예요. 그런데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러고서 막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정밀 진단 받아보고 좀 아주 골고루 좀 이렇게 제대로 고쳐서 싹 살려보려고 하면 안 돼요. 병원에 입원하면 멀쩡했던 사람도 그냥 환자 됩니다. 그래서 체력 관리 열심히 해가지고요. 누우면 죽고 걸어야 산다. 누죽걸산, 이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에는 이제 마음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마음 좋은 마음짱이 중요한데, 마음짱의 첫째 출발점은요, 역지사지예요. 상대방과 나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역지사지만 잘해도 성인반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지사지할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을 하기 위해서는요, 생각 근육을 키워야 돼요. 남한테 기분 나쁜 얘기 들었어도 즉각 그냥 막 반발하고 퍼붓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저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할까?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생각 근육을 키우면은, 마음 근육을 키우면은 충분히 그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잘해나가기 위해서 이제 지식을 쌓는 책을 읽기도 하고, 또 지식 못지않게 성품을 다듬어 나가는 게 이게 이제 나이값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품을 다스려 나가는 이런 과정에 같이 가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제 제가 이제 결혼식 주례를 몇 번 해봤어요. 근데 결혼식 주례를 이렇게 할 때 이제 신랑 신부 보면은 결혼하기 전엔 좁아 죽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결혼하고 나면은 자꾸 다투고 그냥 뭐 서로 죽일 원수 잡듯이 하고 막 이렇게 그냥 티격태격하고, 각자 신랑 신부 쪽에서도 자기 자식들만 위주로 다 이제 편애를 하고 이러면서 싸움이 되는데, 보니까는 결혼 전에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고 자신의 결점은 좀 감추고 장점만 강조를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돈도 좀 없어도 있는 척도 이렇게 폼도 잡고 막 이러는데, 실제로 결혼해 보면은 그게 뜻대로 그렇게 이미지대로 안 되거든요. 살아보면은 결점도 드러나게 돼 있고 본색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막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원수가 되고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3분의 1이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결혼 전에는 상대방의 좋은 점을 딱 붙들어 가지고 그냥 내가 이용하고 이렇게 이제 봉을 잡으려고 전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본색이 드러나니까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봉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냥 봉이 돼주자. 기왕 결혼했으면 서로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봉이 돼주겠다는 마음으로 살면 잘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년 뭐 이상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그 애정은 다 식어지게 돼 있어요. 아, 이렇게 막 20년을 살았는데도 막 가슴이 뛰고 막 짜릿짜릿하면은 그 이상한 거죠. 오히려. 그래서 애정이 다 식어버리고 이렇게 이제 했을 때는요, 그때는 애정을 찾을 게 아니고 동지애로, 전우애로, 이 엄청난 전쟁터에 같이 힘을 합쳐서 서로 도와서 같이 헤쳐나가는 동지애로, 전우애로 힘을 합쳐서 험난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부부애도 마찬가지지만 동료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 뭐 동료한테 이렇게 그냥 동료가 무조건 잘해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동료는 내 이 전쟁터에서 같이 뛰는 동지다. 동지애로, 동료애로 서로 힘을 합쳐서 팀워크가 잘 돼가지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나무 물통의 법칙을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 이 나무 물통의 법칙은요, 자, 나무 물통이 이렇게 생겼는데, 나무 물통이 요렇게 이제 그 일도 잘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만큼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여기 그 중에서 좀 처지거나 소외되거나 좀 실력이 딸리거나 신입이어서 아직 적응이 잘 안 되는 사람, 요만큼 성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꼭 이렇게 이제 사고가 나도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적응이 안 되는 사람한테서 이렇게 이제 사고가 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저기 저 가정적으로 어려운 문제 생겨가지고 좀 힘든 시기에, 또는 이제 신입이 아직 적응이 잘 못해서 힘들어 할 때 이런 사고가 나고요. 꼭 평가위원이 와서 질문을 해도 이렇게 좀 준비 덜 된 사람한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우리 전체 실력이 요만큼 빤히 이제 성적이 안 나오는데, 이걸 생각해서 우리 동료 중에 물론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은 박수 쳐주고 응원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좀 잘 못하는 사람, 아직 적응이 잘 안 된 사람, 신입이어서 아직 적응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 관심을 가지고 챙겨서 잘 이끌어주고
응원해주고 힘을 북돋아줘서 키워가지고 우리 같이 팀워크가 돼서 행복한 일터를 같이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팀워크 성과를 많이 내기 위해서는 좀 우리가 다 같이 골고루 소외되는 사람 없도록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진은요, 재해 당한 안전사고 나서 재해 당해가지고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갈 사람 입원해 있는 산재병원에 환자를 한 사람 사진을 준비해 왔어요. 안전수칙 철저히 지켜가지고요. 이렇게 산재 환자 장애인 되는 일 없도록 이렇게 좀 안전수칙 철저히 지킬 것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행복한 일터를 만듭시다. 이걸 위해서는요. 이렇게 인상 좋게 하는 사람은 주변을 따뜻하게 하고 사람들이 꼬여들고 늘 행복해요. 긍정 에너지가 넘쳐요. 근데 인상 푹푹 쓰고 한숨 쉬고 짜증내고 욕하고 막 이런 사람은요. 진상이라고 부르는데 진상 옆에는 사람이 오질 않고요. 옆에 있던 사람도 슬슬 떠나가고요. 또 이 사람이 나타나면 분위기 싸늘해져요. 그래서 우리 인상을 좋게 하고요. 진상이 아닌 인상 좋은 사람으로 서로 협력해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밝은 얼굴, 웃는 얼굴, 웃음으로 행복 바이러스를 주변에 전파하고 같이 행복한 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우리 재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우리 KDF에서 가족 모두의 안전과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진지하게 열심히 이렇게 공부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오늘 공부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하고요. 전부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오늘 교육 끝나면은 제가 몇몇 분들한테는 이렇게 좀 설문서를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설문서 받으신 분은 거기에 이렇게 잘 읽어보시고 회신을 좀 해주시는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오늘 저하고 만났으니까 우리 세계 IDC 센터 식구들 모두 제가 이제 파이팅을 좀 외치겠습니다. IDC 센터 파이팅 하면은 파이팅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IDC 센터 파이팅! 화이팅! 예, 이번에는 최고하겠습니다. IDC 센터 정말 최고예요. 오늘 공부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IDC 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우리 저 여기 IDC 센터 IDC 센터 최고! 최고!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저기 분당 이덕형 센터장님, 예, 우리 격려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 세계 센터 식구들. 예. 안녕하세요. 분당 IDC 이덕형 센터장입니다. 날씨도 더운데다가 지난번에 호우로 인해서 크고 작은 피해도 있었는데 근무자분들 전부 복구하시고 관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무하시고 힘들고 짜증나고 그런 부분은 조금만 좀 힘내서 참아주시고 근무자분들끼리 이렇게 토닥여 서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근무를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덕식 교수님 1시간 동안 좋은 말씀과 교육 자료를 만들고 준비해 주시느라고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근무자분들만 아니라 모든 KDFS 근무자분들 앞으로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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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우리 ID센터 식구들 모두 사랑합니다. 예,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일하셔야 되니까 얼른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